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C자의 자산운용의 정현대 수석입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챙길 수 있는 2025년 연말정산 꿀팁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요거 다 들으시면 내년 2월 달에 14만원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고, 끝까지 안 들으시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주목해 주십시오. 일단은 연말정산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크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결정세액을 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급여죠. 전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그게 총 급여가 되고요.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는 우리 직장인들은 어차피 급여가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소득에서 빼줄게 하는 게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요. 그 금액 중에서 인적 공제라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이제 공제를 소득에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제 공적연금의 보험료 납부액을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또 빼줍니다.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주택자금 임대 차입금, 그런 이자 같은 것들을 이제 또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한 번 더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소득공제를 이제 또 빼주는데요. 예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저축이라든지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라든지 주택 마련 저축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빼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종합소득 과표가 됩니다. 과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과세 표준이 이제 예를 들면 연에 내가 이거 제하고 남은 금액이 1,400이다. 그러면은 세율은 6%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내가 연봉이 이런 거 저런 거 제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5,000에서 8,800 사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세율이 24%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산출세액이 나온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든가 혼인세액공제라든가 자녀세액공제라든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거쳐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은 차감 증수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기납부세액이 적으면은 이제 내가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세액공제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해하시면은 다음부터 교육 같은 걸 들으실 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소득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소득의 과표를 줄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득을 줄여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면은 소득공제를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결정세액이 나온 금액에서 요 금액을 퍼센트로 해서 얼마를 빼줄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경우라면은 세액공제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율이 높은, 내가 예를 들면 30%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은 30%의 세율을 감면받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소득세율이 예를 들면 2, 3%밖에 안 낸다. 내 종합소득세율이 2, 3%밖에 안 내는데 세액공제로 16% 정도를 감면받는다.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종합소득세율이 예를 들면 세액공제 세율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고,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세액공제를 받을 때 세율이 보통 16.5%, 예를 들면 연금계좌에서 받는 세액공제는 16.5% 정도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9.9%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연봉이, 내 실효세율이 예를 들면 11.5%가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좋고,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실효세율이 예를 들면 연봉이 6천에서 8천 정도 된다 그러면은 대략 한 5%에서 한 8% 사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찬찬히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씩 보면은 제일 큰 게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라고 하는 건 내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내 기본 공제에 들어온다 이러면은 소득을 확 줄여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연금보험료.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는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저축, 00년 12년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도 이것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마련 저축에서 연회 120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이제 투자조합 출자라든가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장기 집합, 장기 투자 저축, 청년형 장기 투자 증권 저축 이런 것들도 이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이거는 소득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세금에서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근로소득 공제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소득을 줄여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세금을 줄여주는 두 번의 그 절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게 혼인세액공제라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까주겠다. 이런 게 이제 혼인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하도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이런 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추가로 또 공제를 더해줍니다. 한 명일 때 25만 원, 두 명일 때는 55만 원, 세 명일 때는 한 명당 4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굉장히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12%, 지방소득세 포함해 13.2%에서 16.5% 정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연금계좌 납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또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연금계좌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IRP죠.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본인이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의 납입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만큼 안 채웠다. 보통 이제 연금저축과 IRP 합쳐가지고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 300만 원 정도를 채우시면은 풀로 이제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게 이제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비 이런 것들도 이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정도를 이제 세액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15% 정도를 세액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긴 한데 교육비 지출액 라는 걸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중에 성취자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다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 원 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5%를 이제 세액공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생긴 건데 고향사랑 그 기부금이라 그래가지고 기부금이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5% 그리고 이거 고향사랑에 기부를 하시게 되면은 고향에서 또 사은품 보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챙겨갈 수 있으니까 기부금 같은 것들은 활용을 하시면 된다. 다만 이제 이거는 비용을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쓰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건데 스마트한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은 투자를 하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납세조합이라든가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라
이자라든가 월세 같은 것들도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절세 팁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나랑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같이 안 살더라도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는 이제 소득 세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이제 지출한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공제 대상이 가능하니까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 하면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 공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15%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 금액의 전체 한도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거는 좀 앞뒤가 바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신용카드 사용액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때문에. 다만 이제 꼭 써야 되는 경우라 한다면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환급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라든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한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총 급여 자체가 큰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 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공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찾아먹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금저축은 가입 조건이 간단합니다. 5년 이상 나입하고 55세 이후에 인출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의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간 나입 한도는 1,800만 원. 세액공제는 16.5%에서 13.2% 정도 이제 환급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600만 원을 내가 넣었을 경우에 대략 99만 원에서 79만 원 정도의 이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은 운용 기간 중에 이제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약간의 세금을 내지만 그 세율 자체가 수익 금액에 대해서 5.5, 3.3 수익 금액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5.5에서 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세율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세액공제 효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나입하시게 되고 IRP에 300을 넣었을 경우에 근로소득 기준으로 5,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16.5% 그러니까 99만 원 정도를 이제 148만 원 환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이 5,500을 넘으시는 경우에는 119만 원 정도를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환급 금액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연금저축 을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 세금을 일단은 안 낸다는 거야. 안 내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는데 그 세율이 3.3에서 5.5%로 굉장히 저렴하다. 낮은 수준의 이제 저율과세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계좌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연금소득세 또는 아까 말씀드린 3.3에서 5.5% 그러나 1,500만 원 넘은 경우에는 최대 16.5% 또는 종합소득 세율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이제 그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 매년 조금씩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회사 다닐 때는 DB나 DC를 운영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거 IRP 계좌로 돈을 넣고 있고 연금저축 계좌를 넣으면서 세금 혜택을 계속 보시고 퇴직 시점에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
저축계좌로 옮겨서 운영하다가 연금을 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ISA 계좌를 통해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제 자금을 전환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일반 펀드에 넣어서 나중에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도 좋고, 젊을 때는 주식형, 나이가 들어서는 채권형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우리 연말정산 100% 활용하기, 세금 혜택을 최대한 돌려받기, 뭐 이런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연금저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저축이 매년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내년도 급여는 따뜻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